안녕하세요. 2월 12일 토요일 HLB. 오늘 아침 새벽에 미증시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께서는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우선은 먼저 식구님들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국이 오미크론은 대단히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시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제 식구분들도 조금 확 양성에 나와서 격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주일 격리가 대단히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될 수도 있고, 따라서 우선은 주식보다도 건강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나스닥 이 두 개 정도, 그리고 러시아 지정학적의 우크라이나와의 인접한 전쟁 발발 가능성으로 좀 크게 부각이 되어서 좋지 않은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 나면은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의 그러한 움직임은 크게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살펴를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증시를 오늘 새벽녘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코스닥도 어제에 2% 마이너스 2.04%의 하락을 보였고요. 미국의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43,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2.78%, 국내 코스닥보다는 좀 더 낙폭이 컸습니다. S&P는 마이너스 1.9%의 하락을 하고요. 나머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강보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미의 캐나다 역시 캐나다의 증시 북미 회장을 하지만 강보합으로 마감을 됐고요. 따라서 미국과 우리나라만이 현재의 낙폭이 키웠다라고 하는 점.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러시아가 마이너스 4.9,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가능성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시화되면서 이렇게 됐고, 덴마크가 마이너스 2.21%, 나머지는 스웨덴 또는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약보합이 진행이 되었고 2%대 정도만 해도 덴마크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폴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등 유럽,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등은 약보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현재는 미국 증시, 미국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닥, 그리고 러시아 부분,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2%대에 하락한 한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각원의 지수 마이너스 0.15, 1%대만 하더라도 뉴질랜드가 마이너스 1.93, 중국의 심천 A 지수가 마이너스 7.2, 그리고 인도가 마이너스 1.3% 정도, 이렇게 약보합을 형성을 했었지, 아시아 증시에서도 2%대 이상의 하락은 코스닥이 유일하다는 점, 이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러시아, 국내의 코스닥, 그리고 미증시의 나스닥만이 이렇게 큰 폭의 지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라면 1월에서 6월까지, 다음 달 3월 14, 15일이 FOMC의 금리 인상 0.5%의 인상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4월 뭐 3일, 4일 5월입니다. 5월 달에 또 FOMC의 일정이 있어서 그때는 0.25%, 그리고 6월 초에도 역시 0.25%, 그래서 7월 1일 이전 2022년 상반기에 1% 정도의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3월 달에 3월 14, 15일에 0.5%의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할 적에 현재 앞으로 2달 뒤, 오늘이 10월 12일이기 때문에 4월 12일, 즉 3월 말 정도까지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가 되어서 약세로 이어지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5월 0.25, 6월 0.25 생각을 할 적에 우리 나스닥과 또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 등 4월 정도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서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세 곳 쓸 제외하고서는 무난한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 뭐 9.11 테러 모기지론 또는 뭐 국내에 98년 말에 나온 IMF인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그러한 시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의 HLB의 투자에 있어서는 관망을 하거나, 현재 HLB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현재 요 위치에 있죠. 따라서 요 위치는 분명히 이곳은 저점 대비 고점이기 때문에 6만원대 잡은 분들은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근방에서는 사시고 2달 정도, 석 달 정도, 넉넉하게 4, 5개월 정도라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뭐 HLB만이 아니고 HLB 제약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현재 요 위치보다도 이하에 산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망을 하셔도 좋고요. HLB 생명과학도 현재로서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이 위치에 있죠. 1,500원 정도. 따라서 이 근방과 그 이하에 사신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와 같은 흐름입니다. 어느 분께서는 개별 종목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느냐, 미국의 물가지수 정도, 물가지수 이런 세밀한 디테일한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은 전체적인 전 세계가 일관되게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몇몇 개의 나라의 지수들만 그러느냐를 우리는 좀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나스닥이 오늘 새벽녘에 마이너스 2.78, 13,800 정도, 최근에 나스닥의 저점은 13,500포인트였었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볼 적에 월요일에 급락장이다, 뭐 3만원 이하 HLB가 뭐 이래서 망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포감에 조성을 하는 안티들이라든지 일단 매도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은 열려봐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나스닥과 동조화가 우리 코스닥, 나라의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관망 또 현금도 보유하는 것이 또 투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현재에서 저점마다 조금씩 담아서 2개월 그 이상을 후에 차익 실현을 가능성이, 기회가 충분히 저는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식구분님들의 몫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이제 1분기부터는 HLB의 이런 현금 창출 능력과 그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거와는 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 HLB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오늘 기사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HLB는 FA 인수로 관리 종목의 리스크 악순환을 탈출할 수가 있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LB가 체외 진단기기 업체 FA를 인수 합병을 계기로 그동안 반복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악순환을 끊을 전망이다. HLB는 지난달 4일, 1월 4일 FA 전체 지분 28,000주를 양수해 흡수합병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FA는 감염증 검사 그리고 예방의 필수인 체외 진단도구 세정제, 동물의학 외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며, HLB가 FA를 산하 헬스케어 사업부로 흡수함에 따라 올해부터 FA 매출이 고스란히 HLB 실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FA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87억 원에서 2020년 600억 원, 여기에 빨간색 600억 원을 넘어 지난해 2021년 1000억 원 을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에는 오미크론 확산 효과로 갱신도, 이 1000억 원의 매출의 갱신도 기대해 볼 만하다. 오늘자로 500명이 오늘자로 5만 명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 역시 신속 진단 키트 진단제의 필로시스 제품 하나에 4,000원 25개 한 박스 10만원 주고 이제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좀 이상스럽다라고 한다라면 보건소 가고 또는 줄이 워낙에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가호 집집마다 이렇게 신속 정확한 식약처 승인에 있는 진단기를 좀 구비하는 것이 좀 건강에 좀 불안감에서 해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현재 오미크론이 전파 속도가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인수합병한 한 FA의 매출이 지난해의 1000억 원보다도 올해는 훨씬 웃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그래서 5월 15일경에 1차 1분기 실적 발표 연결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매출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떠한 좋은 흐름을 보여줄까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3월 중순에 0.5% 정도의 FOMC의 금리 인상에서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4월 말에는 자회사의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이제 임상 이상 발표권으로 인해서 4월부터는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상황. HLB는 FA 합병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동시에 바이오 사업 집중으로 상존하던 관리 종목 위험도 일시 해소할 전망이다. 코스닥 상장업체의 경우 별도 기준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HLB는 지정구비 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 오며 위기를 관리했다. 당연히 그 위기 관리를 해야겠죠. 2018년도에도 판매 관리비를 전년 대비 60% 가까이 줄이면서 영업손실을 메꾸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이제 2022년까지로 이어옵니다. 올해의 유의미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내년도에 또 이제 사업보고서에서 심사 적정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 중으로 올해마저 적자 발생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만 FA 합병으로 지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시켰고, 2020년 FA 영업이익은 150억 원, 당시 HLB 영업 손실액은 99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50억 원이요. 2020년 600억 원의 영업이익이 50%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영업이익에 해당
해당을 하고요. 따라서 당시 HLB 영업 손실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매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향후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의 리보세라 로열티 수령과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의 유럽 시판 개시에 따른 부수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해 점차 안정화된 사업 구조를 갖춰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HLB 관계자는 FA 인수로 현금 창출력 그러한 기업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항암 신약 등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 사업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좀 걱정거리로부터 해소가 되면서 관계자들도 원활하게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인 생각이고요. 일단은 어쨌든 현재 나스닥의 불확실적인 상황 그러한 부분 한번 살펴를 볼까요? 나스닥의 움직임을 나스닥의 상황은 현재를 보시게 되면 급락이 나왔죠. 마이너스 2.78 전저점 부근이 바로 13,000 나스닥은 13,500포인트 정도 하방 경지 더 저점으로 내려가면 13,3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우존스는 역시 다우존스는 나스닥보다 좋은 상황이고요. 유럽 증시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HLB 식구님들은 조금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지만 현재 최저의 리픽싱의 HLB를 보게 되면 35,800원 정도 그보다 주가가 5,000원 정도의 좀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는데 3만 초반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시장을 열려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나쁜 엄청난 불안감으로보다는 그러한 위기를 기회인 형태로 아니면 주가 하락을 해서 자유현금을 보유해서 3월 중반이 넘어서면서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한 달 정도 어느 정도의 지수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나스닥이 또 급등으로 이어져서 다시금 나스닥이 14,500포인트 포인트까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0.5%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기에는 조금 기울어진 그러한 투자 심리에 좀 뒤틀린 꼬인 상태가 되지 않은가. 아시아 증시, 미 증시를 제외한 아메리카 증시, 또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증시는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차분하게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이유를 알고서 대비를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날씨도 괜찮은 주말이 되었는데 나스닥의 폭락으로 인해서 주말을 좀 망가뜨리지 않는 그러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휴일을 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나. 가급적 사람과 접하는 그런 곳에서는 자제를 하고 무엇보다도 일주일간 격리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제약 조건이 큰 부분이어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휴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